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 인증팀장 오남호입니다. 지금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 다스 분야 확대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발표된 행안부 개방형 OS 도입 전략에 따라서 행정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민간 다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부 등 유관부처, 유관기관, 그리고 다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다스 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다스 인증제 시행 방안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최슬기 선임연구원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 인증팀의 최슬기 선임연구원입니다. 다스 분야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시행 관련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스 인증제는 기존의 이아스나 사스 인증 영역에서 시행됐던 클라우드 인증제를 다스 영역까지 확대해서 공공기관의 안전한 인터넷망 가상 PC 도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는 16년 6월 이아스 분야에 먼저 시행돼서 매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개방형 OS 도입 전략 등의 정부 정책에 맞춰 다스 분야의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스 보안 인증제 인증 체계와 세부 평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보안 인증제는 기존의 이아스나 사스 유형에서 그 인증 유형을 신설해서 별도로 그 인증제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인증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물리적인 인터넷망 PC를 대체하기 위한 다스 서비스로 한정이 되고요. 일반적인 민간 다스처럼 모바일이나 노트북 등을 통해서 접속되는 다스는 보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인증 범위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스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전체 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 범위에 포함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 관리 시스템, 관제 시스템, 노구 시스템, DR 센터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다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 서버, 그리고 운영 서버에 탑재되는 상용 OS나 개방형 OS 같은 PC OS,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각종 보안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전체 범위에 대해서 인증 영역으로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 기준은 저희가 올 초부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14개 부문, 110개 통제 항목, 그리고 209개 세부 점검 항목으로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기존의 보도자료나 내부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항목은 이아스 보안 인증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이아스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복되는 점검 항목을 사전에 도출을 해서 제외를 하고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중복 항목에 대해서 식별을 해서 도출을 할 건지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장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110개 통제 항목이나 209개 세부 점검 항목 전체 리스트는 보안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그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이아스와 사스 표준 등급과 동일하게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될 예정이고요. 이미 이아스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아스 인증의 유효기간하고 별도로 다스 보안 인증의 유효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사업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 사업자 업무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그 이아스와 사스를 동시에 취득한 사업자 동일하게
이아스와 다스를 동시에 취득한 사업자도 사업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스 보안인증의 세부 평가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분야는 기존의 이아스와 사스와 동일하게 서면 현장 평가, 그리고 취약점 점검, 모의 침투 테스트, 그리고 소스코드 점검을 동일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대부분의 다스 서비스 인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기존의 이아스 인증을 이미 받으셨던 사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아스 대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중복 항목을 식별을 해서 점검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면 현장 평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의 기본 골자는 이아스 인증 대비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식별하고 그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의 예시를 보시면 저희 서면 현장 평가 항목에 1.2.1 항목을 보시면 조직 구성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의 이제 평가 내용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 전담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부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스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기존의 이아스 인증을 받았을 때 전담 조직과 같다면 해당 부분은 생략을 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같은 경우에 또 기업당 1명이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아스에서 확인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점검 없이 생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2.2의 보호설비 같은 부분은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에 자연재해나 인재해 등에 대비한 화재 감지기, 수화 설비 같은 보호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는 항목인데, 만약에 이아스 인증에서 지정된 보호구역과 다스 인증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 같다면 이 부분도 생략을 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대략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아스 인증 대비해서 변경사항만 식별을 해서 서면 현장 평가를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취약점 점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 골자는 서면 현장 평가랑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아스 인증 범위 내에 미포함된 자산만 식별을 해서 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미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 하이퍼바이저, 각종 관리 시스템들을 이아스 인증에서 포함을 해서 점검을 받으셨다면 다스 쪽에서는 점검을 생략을 할 거고요. 다스에서는 그 외적인 개방형 OS, 상용 OS 같은 PCOS, 가상화 관리 솔루션, 그리고 다스를 구성하기 위한 각종 인증 관리 서버 등만 점검 영역으로 식별을 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스코드나 모의 침투 같은 경우에도 서면 현장 평가나 취약점 점검하고 동일하게 이아스 인증에서 미포함된 영역만 점검 범위를 식별을 해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밑에 웹포털 쪽의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이아스 쪽에 가상자원을 생성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던 관리 포털을 다스 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웹포털에 대한 소스코드 점검, 모의 침투 테스트를 다스 인증에서는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다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아스랑은 다르게 이용자가, 즉 공공기관이 내부망 PC에서 가상 PC 접속을 위해서 별도의 클라이언트가 부여가 되는데, 이거는 이아스 점검 대상에서는 보통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아스 점검 범위나 평가 범위에 미포함된 영역을 대상으로만 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아스 인증을 사전에 받은 사업자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다스 서비스를 통해서 인증을 처음 진행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런 사항들하고 관계없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증 범위, 그리고 110개 통제 항목에 대해서 전수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스 인증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다스 보안 인증 기준을 도출하였고요. 그 기존 이하스 인증 대비해서는 통제 항목 기준으로 117개에서 110개, 7개의 통제 항목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그 이하스 점검 기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이하스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2개월 정도의 그 평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통제 항목 중에서 기존 이하스 대비 그 삭제된 항목들 그리고 추가된 점검 항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스 대비해서 그 삭제된 항목은 이하스 특화 항목과 일부 관리적인 보안 요구사항들이 삭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이하스 특화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통제 항목 부분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9.1.6 상호 운영성 및 이식성 그리고 9.2.2의 인터페이스 및 API 보안 그리고 9.2.3의 데이터 이전 관련된 항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9.1.6과 9.2.2 같은 경우에는 API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하스 서비스를 제공하시거나 혹은 사스 서비스를 구축할 때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다스 보안 인증 기준에서는 삭제를 하였고요. 데이터 이전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레거시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어떻게 안전하게 그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다스 서비스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은 사스와 비슷하게 일부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이 삭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하스 인증 대비해서 다스 쪽에 추가적으로 추가된 점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스 보안 인증 기준이라고 해서 요구드리는 게 총 6가지 정도의 그 점검 항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부는 이제 점검 항목이 말 그대로 추가가 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이제 기존의 점검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대로 적용하되 저희가 이제 평가 방안에서 좀 기존의 이하스나 사스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상 PC 접근 기록 보관 같은 경우에는 다스 서비스 이용자나 관리자의 접속 기록, 그리고 접속 그 계정에 대한 그리고 권한에 대한 등록 변경 삭제 등에 대한 보안 노구를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항목인데, 이 항목은 기존의 7.2.2의 감사 기록 및 모니터링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변경 없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상자원 초기화 항목인데요. 가상자원 초기화 항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상 PC에 이용자가 이용할 때 생성되는, 저장되는 자료들, 예를 들면은 뭐 문서 자료나 이런 자료들을 그 PC를 종료했을 때, 그 종료했다 다시 켰을 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항목인데요. 그 대부분의 그 다스 사업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가상 PC를 풀드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제 별도로 구축되는 형태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데디케이티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상 PC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홈폴더 초기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가상 PC OS 내에 그 저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용자한테 배포하라는 항목이고요. 저희가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항목은 총 5가지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백신, USAID 차단, 그리고 상용 메일 차단, 그리고 망연계 솔루션, 그리고 내피시 지킴이 솔루션까지 총 5개의 솔루션을 설치를 하도록 요구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5종의 소프트웨어들이 가상 PC 내에 설치돼서 배포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겁니다. 단 이 중에서 이제 백신이나 망령계 솔루션 같이 CC 인증 대상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CC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별로 좀 별도로 유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더사에서 보안 패치를 해서 배포하는 주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 패치 될 때마다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공고 드리는 거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 패치를 해서 배포를 하는 거를 공고를 드립니다. 단 이제 긴급 보안 패치의 경우에는 예외고요. 바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US 사이트 차단 관련된 부분인데요. US 사이트 차단 관련해서도 별도로 솔루션을 도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단순 IP 기반의 방화벽을 통한 차단은 불가하고요. IPS를 통한 URL 기반의 차단 등 기술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솔루션 도입을 대체하는 것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메일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US 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신다면 별도로 솔루션을 도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망령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방법은 단순히 망령계 솔루션하고 연동되는 에이전트가 가상 PC OS에 설치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할 거고요. 망령계 서버의 구축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이제 망령계 솔루션 운영 개념에 따라서 이용자 내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 PC 지킴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방식 중에 풀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가상 자원이 재할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 PC 지킴이를 도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데디케이티드 방식의 경우에만 내 PC 지킴이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비인가 접속 단말 차단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인가 접속 단말 차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상 PC를 접속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내부만 PC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라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접속 단말을 차단을 할 때 IP 주소와 맥 주소 두 가지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 통제하는 것을 요구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용하고 계시는 가상화 관리 솔루션의 CC 인증 기능에 접속 단말 차단 기능이 있으면 해당 기능을 활용하셔서 구현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다중인증 수단 관련된 항목인데요. 이거는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스를 접속할 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중인증 수단을 적용하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10.3.4에 강화된 인증 수단 적용 항목을 그대로 적용을 할 건데 이제 이아스와 사스랑은 다르게 맥 주소를 통한 기기 인증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한 서비스 인증의 조합으로도 투팩터 인증을 대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스 접속 구간에 대한 암호화 관련된 항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내부망에서 다스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구간에 이제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항목인데 이 부분은 VPN이나 또는 전용선을 구축하여 통신 채널에 대해 암호화하는 부분만 허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스 인증 기준에서 기존 이아스 대비해서 삭제되거나 혹은 추가된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총 14개 부분의 110개 통제 항목 209개 세부 점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는 기존의 그 이아스 인증과 사스 인증과 유사하고요. 세부적인 뭐 서면 현장 평가 방법이나 뭐 침투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FA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을 그 대상으로 사전에 미리 질문사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사항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 드리고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다스 인증의 평가 기간이나 평가 수수료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이아스, 사스랑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스 인증을 기존의 이아스 인증을 취득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최소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적인 사업자들은 최대한 4개월 정도까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스 인증 취득 후에 해당 서비스를 그러니까 일반 이용자 영역에 제공해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 저희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만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인증을 취득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는 민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다스 인증과 이아스 인증을 동시에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동시에 인증 취득이 가능하고요. 근데 단 이제 저희가 다스 인증하고 이아스 인증을 별개의 서비스로 두고 인증을 하다 보니까 평가 기간이 이제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 한 가지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좀 말씀드린 기간에서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이아스 인증 사업자가 다스 인증 생략 신청 시에 생략이 가능한 점검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아스 인증에서 포함된 영역은 기본적으로 다스 인증에서는 제외를 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세부 평가 범위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의 구축 형태나 서비스 운영 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 생략되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인증 사업자의 경우 인증받은 이아스 영역의 하이퍼바이저만 활용을 해서 다스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기인증받은 영역의 하이퍼바이저를 활용을 해서 다스 서비스를 구축하여도 되고요. 다스를 위해서 신규로 하이퍼바이저를 별도로 도입을 하셔도 됩니다. 단 이제 이아스 영역에 인증받은 이아스 영역의 하이퍼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점검 범위에서 해당 부분은 제외를 하고 평가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다스 인증과 이아스 인증을 동시에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사전에 저희랑 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는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스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 인증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뭐 이아스, 사스를 다 포함해서 뭐 사업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실제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즉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스 인증을 통해서 공공기관 업무망 PC도 제공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저희 인증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물리적인 인터넷망 PC를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고요. 업무망 PC를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는 아직까지 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다스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PC OS에 제한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제한은 없고요. 뭐 상용 OS만 제공을 하셔도 되고 개방형 OS만 제공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가지 버전의 OS를 다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가상 PC 초기화 시 초기화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초기화되는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DAS를 통해 저장되는 이용자의 데이터의 하나입니다. 이용자가 DAS를 통해 저장한 문서라든지 이런 데이터만 초기화하셔도 됩니다. 다음 DAS 제공 시의 보안 관제 범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EAS랑 동일하게 그 물리적 장비 영역 그리고 고객의 VM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안 관제를 수행하셔야 되고요. 단 이제 물리적 보안 장비에 대한 부분은 DAS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보안 관제를 하시면 되고 고객 VM 영역은 행안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보안관제 전문 업체 위탁해서 보안관제를 수행하거나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상 PC OS에 설치되는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도 앞에 설명드린 대로 에이전트의 설치 여부와 그리고 CC 인증 대상이라면 CC 인증을 받은 버전인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다음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비용을 DAS 제공자가 지불하여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DAS 사업자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만 설치를 해서 제공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나 아니면 공공기관별로 별도 구매를 통해서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특정 에이전트만 인증 범위에 포함해서 받았는데 이용자가 다른 업체 에이전트를 원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제공 가능하고요. 단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사업평가 때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증은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외의 솔루션을 추가로 탑재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가상 PC OS에 그 설치가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용자와 협의해서 추가되는 솔루션들이 있다면 이것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사업평가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망연계 솔루션 기능 중에 필수적으로 구현이 요구되는 기능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망연계 솔루션을 요구를 드리는 부분은 단순히 이제 공공기관 내부망하고 인터넷망 간의 자료 전송을 위해서 요구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망연계 솔루션 자체가 CC인증 필수 제품군이기 때문에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기능은 필수적으로 구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및 망연계 솔루션이 CC 인증이 늦어지는 경우에 DAS 인증도 지체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인증에서는 그 CC 인증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조건부로 인증을 부여를 할 거고요. 추후에 CC 인증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전에 질문 받은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완료하였고요.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발표 자료 앞단에 표시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DAS 보안 인증제 시행 방안 세부 10회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것처럼 저희는 그 전에 ISMS-P 인증 제도의 그 중복 점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복 점검 항목 면제에 대한 것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저희 한국인터넷진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 인증팀에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 DAS 분야 확대 시행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